자랑은 결국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순간은 반짝일지 몰라도 끝내 남는 건 외로움과 미움뿐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적 없으십니까? 또는 내가 무심코 한 자랑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자랑이 화가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내 인생이 평온해지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내 삶의 무게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웃음이 돌지만 곧 사람들의 마음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이 말은 금세 빌려달라 해야지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되고 거절하는 순간 더 큰 원망으로 바뀝니다. 한순간 뿌듯했을지 몰라도 그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돈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관계를 베어버리는 무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돈을 자랑하는 것은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가까운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근심의 뿌리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탐욕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그 탐욕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허전해질 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친구나 벗으로 보기보다 계산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으니 언젠가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이 기대가 쌓이면 진짜 우정은 사라지고 이해득실만 남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돈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나눔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자랑은 잠시 빛나지만 나눔은 세대를 넘어 향기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어 자주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아직도 약 하나 안 먹어. 내 나이에 산에 오르면 젊은이보다 더 빨리 오른다. 본인에게는 큰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어떨까요? 누군가는 병원에 다니며 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고 누군가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은 무거운 돌처럼 떨어집니다.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이 무상을 망각하게 하고 현실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자랑 대신 겸손을 선택합니다. 지금의 건강에 감사하며 아픈 이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은 자랑할수록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겸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말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소리내어 뽐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 삶의 향기를 느낍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모았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내 곁에서 얼마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는가입니다.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는 자랑할수록 독이 되고 겸손할수록 약이 됩니다. 자랑은 사람을 떠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큰 힘이자 진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그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순간은 화기애애해집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명문대 들어갔어. 우리 딸은 대기업에 합격했지. 그 순간 웃음은 돌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공기는 달라집니다. 듣던 사람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대화는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되지요. 왜일까요? 부모의 마음에는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칼처럼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자랑은 남의 기쁨을 빼앗고 남의 아픔을 건드린다. 내 아이의 성취는 내게는 축복이지만 다른 부모에겐 비교와 상처가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주지만 집에 돌아와 홀로 눈물을 삼키는 이도 있습니다. 자랑은 내 기쁨을 잠시 빛나게 할 뿐 상대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내 자식에게도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아이가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부모는 그 성취를 마치 자기 업적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한 대학생이 털어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척들 모일 때마다 저를 자랑할 때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 말은 많은 자녀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부모의 자랑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습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는 아들의 사법시험 합격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모임마다 박수와 부러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아들에게 더 큰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시선, 집안의 기대,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빛이 아들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그는 직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은 아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조차 자기 연민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실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허영을 채우고 체면을 지키려는 욕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아이의 삶을 짓누르는 도구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걷는 것.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 길이 아니라 부모와 사회의 기대에 묶여버립니다. 자랑은 자식의 자유를 빼앗고 삶의 방향을 흔듭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랑을 축복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서 고맙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이런 말은 자식을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줍니다. 자랑은 비교를 낳지만 축복은 힘을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아이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은 아이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지켜봐주는 태도입니다. 세월이 지나 남는 것은 내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했는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모가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자랑은 아이를 짓누르고 다른 이를 상처 주며 결국 부모 자신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부모,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부모는 언제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자랑입니다. 나이 들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는 한때 내가 가졌던 지위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임 자리에 가면 늘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 줄 아나?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말이야. 말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무겁게 가라앉고 사람들의 눈빛은 어느새 시계를 향합니다. 순간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남는 건 피곤함과 거리감뿐이지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나이가 들수록 현재보다 과거의 지위와 업적을 붙잡으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지금의 내가 약해진 만큼 예전의 힘과 권위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오늘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어느 동창회 자리에서 한 분이 늘 옛 직책과 업적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대단하시다 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몇 번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의 안부와 위로였지 과거의 권위 자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존경을 불러오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을 키워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된다. 과거의 경험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오늘을 밝히는 지혜로 쓰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지라는 말은 허영으로 들리지만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같은 과거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피로가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큰 조직을 이끌던 사람이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더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의 나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만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은 아버지는 지금의 나와는 소통하지 않는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과거 자랑은 현재의 관계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는 순간 나는 현재의 자유를 잃습니다. 그 직함이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가니 결국 나 자신조차 올가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행위 속에 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오늘 겸손하고 지금 따뜻하다면 과거가 없어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거칠고 교만하다면 아무리 화려한 과거도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떠올리는 나는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입니까? 존경은 과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은 현재의 말투, 현재의 태도, 현재의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은 자랑하는 순간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품격과 겸손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더해갑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과거 자랑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지만 오늘의 겸손은 사람을 가까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진짜 존경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사실 자랑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는 방법으로 자랑을 택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은 과장된 우월감으로 드러난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겉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과거의 지위든 그것을 떠벌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가 계속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분 마음속이 많이 허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랑은 실은 자신이 가진 공허를 가리기 위해 세운 가림막일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크게 보이려 할수록 내면의 빈틈을 더 드러낸다. 자랑은 나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결핍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자랑에는 또 다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 욕구입니다. 심리학자 마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강하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자랑은 그 신호의 가장 쉬운 방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자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늘 자신의 직위와 재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늘 겸손하고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자랑은 인정을 얻으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진짜 인정은 겸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다. 자랑은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랑은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자랑해서 주목을 받으면 다시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자랑거리를 찾아내고 없는 것도 꾸며내게 되지요.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공허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내 안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이 불안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 자랑은 줄어듭니다. 둘째, 자랑 대신 감사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걸 누릴 수 있어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이 됩니다. 셋째, 인정은 자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쌓이는 신뢰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짜 존경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흘러나온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건네는가? 그것이 나를 존경받게 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관심만 얻을 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배려는 시간이 흘러도 향기로 남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정은 자랑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을 세워주는 말, 함께 있어 편안함을 주는 태도, 그것이 결국 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자랑은 불안을 감추려는 가림막이지만 겸손은 불안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진짜 존경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 건강, 자식, 그리고 지위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떠벌리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히 삶에서 드러나는 자랑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짜 자랑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 품격, 그리고 나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도 늘 이웃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분 덕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픈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 함께 버티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들어 누워있을 때조차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말이 아닌 향기로 퍼져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 진짜 자랑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살아온 궤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궤적이 바로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 내가 누린 건강, 내가 세운 지위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는 것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했다, 따뜻했다는 감정입니다. 결국 기억되는 것은 내 존재가 남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가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큰 직함이나 부를 가진 적은 없었지만 늘 마을 잔치에서 먼저 나서서 음식을 나르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그에게서 화려한 자랑을 들은 적은 없지만 모두가 그의 삶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랑 아닐까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다. 명예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오늘도 함께여서 고맙다. 짧은 말 속에 담긴 겸손과 감사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가진 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놓은 만큼 향기를 남기는 시기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대신 나눔을 남기고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감사로 채우며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축복으로 품고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오늘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랑이요. 늙어갈수록 더욱 빛나는 힘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말한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건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가, 내 곁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자랑은 순간에 비치지만 품격은 세월을 넘어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자랑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기억일까요? 진짜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궤적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큰 힘이자 세대를 넘어 남을 수 있는 진짜 자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점이나 떠오르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공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겸손 속에서 빛나는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향기처럼 오래 남기를 기원합니다.